인공지능, AI. 이젠 정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오늘은 이 AI라는 거대한 물결의 빛과 그림자, 그 양면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인상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3억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를 2030년까지 AI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전 세계 일자리 수가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스케일이고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AI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건지 그 진화 과정부터 살펴봐야겠죠? 보통 전문가들이 AI의 진화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챗봇이에요. 대화를 아주 잘하는 단계죠. 이건 2010년대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이 인간이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추론가 단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들어서고 있는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그냥 대답만 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소통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물건을 사고 심지어 주식 거래까지 대신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게 불과 1, 2년 안에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정말 엄청난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십 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런 난제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의 AI 알파폴드예요. 생물학계의 50년짜리 숙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 이걸 알파폴드가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죠. 이게 그냥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신약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예전엔 치료가 불가능했던 희귀병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한 전문가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100세 시대는 인간이 열었다. 하지만 150세 시대는 AI가 이끌 것이다. 와, 정말 AI가 인류의 수명 자체를 늘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그림자도 있겠죠. 모든 강력한 기술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사실 이 AI의 진보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니터 화면에 깔끔하게 답이 탁 나오잖아요. 마치 마법처럼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과연 공짜일까요? 예를 들어 물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챗 GPT한테 질문을 50개 정도 던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식히기 위해서 500ml짜리 생수 한 병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물의 양이 미국 기준으로 무려 1000가구가 쓰는 양이랑 똑같다고 해요. 엄청나죠?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쓸 물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적인 대가뿐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AI가 어떤 답을 내놓긴 했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만든 사람조차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데 과정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 같은 거죠. 이 블랙박스가 왜 위험하냐면요.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회적, 인종적 차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나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건 금융이나 법률처럼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AI가 내렸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약속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위협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툴로 한 땀 한 땀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 AI한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비전을 설명하고 AI가 내놓은 여러 결과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실무자에서 감독,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당신은 AI에게 대체되지 않는다. 당신은 AI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대체될 것이다. 진짜 위협은 AI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코딩 같은 특정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협업하는지를 아는 AI 리터러시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괜찮은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전략적인 역할, 바로 이게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AI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AI는 저렇게 배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결국 AI가 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